일본이 굳이 이 뜨거운 감자를 확 문 이유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지금이냐는 거야. 자기 이제 집권한 지 얼마 됐다고. 경제적인 민감성에 문제가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석유 문제에 대한 그 민감성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거든요. 일본은 그 에너지를 해외에 다 의존을 하고 있잖아요. 90%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을 하고 있고 그중에서 대부분이 말라카 해협이라든지 아니면 대만 해협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대만 해협이 만약에 중국에 의해서 통제가 된다고 하면 추산하기로는 2억 불 정도의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전체 규모를 놓고 봤을 때는 0.4에서 1% 정도밖에 되진 않습니다. 2천억 원. 예. 불필요한 돈이 들어가는 거기는 하지만 그런데 이게 경제 문제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경제적인 손실을 일본이 예측할 수 없고 대안이 없다는 인식을 준다는 것이죠. 네. 그럼 이게 국민 전체의 안보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뜨거운 감자, 대만을 굳이 문 것은 일본 정부가 이것을 미리 선조치한다는 그런 관념도 있는 것이죠. 일본이 세계와 이어지는 이제 서쪽 라인이 중국 영향권에 들어간다. 대만을 이제 중국이 갖게 되면 그럼 이제 거기서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 모른다라고 좀 판단을 한다는 거네요. 그 사실 일본의 다카이치가 지금과 같이 아주 자신만만하게 대만 해협의 존립 문제와 연관시킨 거는요. 일종의 빌드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빌드업하면 축구에서만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 다카이치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데는 정점에 올라간 것이 바로 트럼프와 같이 이번에 만난 거였었는데 그냥 만나지 않고요. 미국의 항공모함에 올랐습니다. 보통 한 국가의 정상은요 상대방 국가의 기지라든지 군사시설 잘 활용하지 않습니다. 장 정도는 몰라도. 굉장히 그 압박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진핑이 부산에서 우리나라 공군기지에서 트럼프와 만났을 때 엄청난 그런 압박을 받았고 중국에서는 아예 공군기지라는 단어조차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상당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재미난 거는 미국과 다카이치가 결국은 미 항모에서 만났다라는 건 둘 간의 어떤 안보적인 유대, 군사적인 유대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유대. 이걸 보통 우리가 얘기해서 동맹의 현대화라고 얘기했거든요. 과거에는 어떤 군사적인 측면만 했는데 이제 안보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외교 그리고 경제, 사회 각 분야에 있어서의 어떤 동맹 관계를 확대시킨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철저히 계산되고 적어도 미중 간의 관계 그리고 한일 간의 관계가 과거보다 상당히 개선됐고 폭넓은 분야에 있어서의 어떤 우호 관계가 돈독해졌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의 어떤 자신감을 드러낸 역할을 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를 우리 이만갑에서 이렇게 심도 깊게 얘기하는 이유는 이게 비단 중국과 일본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두 나라가 으르렁대는 게 자기 나라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대만 문제 놓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일본이 여기에 왜 참전했겠어요? 중국이 대만 침공할 때 양쪽에다 다 그냥 무관심하게 있어도 되나?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본은 참전한 거거든요. 그럼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 우리나라에는 아무 일이 없을까요? 중국과 일본이 군사적인 충돌을 우리 남해 앞바다에서 벌였을 때 우리나라는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미 이 문제는 국가들 간의 진영 간의 대결 양상으로 확대가 됐다는 거죠. 싸움판이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북한이 일본을 비난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튼 원하지 않든 지금 이 진영 간의 대결 양상이 됐어요. 그래서 북한, 중국, 러시아가 한편, 그다음에 미국, 일본, 한국이 한편의 서기를 기대하는 미국과 일본 양쪽에서의 어떤 무한의 압박이 벌써 우리 외교가에 나와 있는 과제라는 거예요. 당장 당사국인 대만은 중국이 일본의 수산물을 금지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만이 일본 수산물 수입 제재를 전면 해제하면서 대만의 라이칭도 총통이 스시 먹방을 찍었어요. 뉴스에서. 오늘 점심 식사는 스시와 미숫국이다라고 하면서 근데 완전 사실은 일본식. 대만의 라이칭도 총통을 비난할 수는 없어요. 중국이 칼끝을 목 앞에 댔는데 자기 편 들어주겠다는 스시 먹는 건 이 라이칭도 총통 입장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이죠. 꾸준히 북한 대사도 저기 나오네요.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till vividly remembers the extraordinary and heinous crimes against humanity committed by Japan in the past century during the occupation of Asian countries, including my country, which are unprecedented in the history.
that if Japan becomes a permanent member of UN Security Council, it will not only be condoning Japan's past crimes, but also be encouraging them to repeat such crimes, earliest possible date, and fulfill its unavoidable moral responsibility and international legal obligations which it bears before the times and humanity. 저 친구 많이 컸네. 아는 사람? 예, 외모성이 저보다 한참 후배인데. 유엔 대표부에 나가서 연설을 하는 거. 교사님, 저 후배 어땠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저 저기서 친구가 우리 그 아프리카, 아랍, 라틴 아메리카 담당국에서 아프리카 담당 과에 있었던 친구입니다. 그래요? 네, 그러다가 이제 저 파키스탄에 수습 외교관으로 나가서 한 2년 반 동안 있다가 다시 왔거든요. 그다음에 용어를 괜찮게 해서 이 친구가 국제기구국 유엔 담당과로 옮겼습니다. 거기까지 알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유엔 대표부에 지금 나간 모양이죠. 새 인물이에요 보니까. 예. 그동안 왜그 음성. 맞아 이렇게. 이분만 있다가 맞아. 새 인물이네요. 저게 이제 11월 18일 이제 유엔에서 열린 안보리 개혁 토론이에요. 근데 북한 대사의 말을 들어보면 북한은 이미 이 싸움판에서 중국의 편을 확실하게 들기로 선택을 한 겁니다. 북한이 간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확실하게 중국 편을 들고 나선 겁니다. 전범 행동에 대한 원칙론적인 북한의 비판 입장처럼 보이지만 전후 관계를 봐야 됩니다. 저 발언이 무슨 발언 뒤에 나왔냐면 유엔 대표부에 있는 이 중국의 푸충 유엔 주재 중국 대표부 대사가 북한 대표부 발언 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카이치 총리의 유사시 대만 개입 언급을 사실상의 적대행위이자 전쟁 대비 발언이다 라고 비판하면서 일본의 유엔 상임이사국 자격이 없다. 박탈해야 된다. 이 중국의 유엔 대표부 푸충 대사가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 발언 뒤에 바로 나온 게 이제 북한 대표부의 저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의 편을 들어준 거죠. 아니 사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이제 볼 때 일본에 대한 감정이 그렇게 마냥 좋지는 않잖아요. 북한은 좀 어때요? 북한은 굉장히 세죠. 반일 감정. 안 좋지. 예. 그러니까 북한은 미국 다음으로 일본에 대한 반일 감정이 굉장히 센 그런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북한에서는 한국보다 역사 교육에서 일본에 대한 그 반일 감정을 굉장히 고취시키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게 되면 우리와 한올을 이고 살 수 없는 불구대천의 원수라는 거, 그리고 또 뭐 우리의 말가구를 빼앗은 악독한 일본 제국주의라는 거, 20만 명의 조선 여성들을 정군 위안부로 전락시켜가지고 뭐 싸움하는 거 전장터에까지 끌고 가서 송노래기로 전락시켰다는 거, 이런 식으로 일본에 대해서 정말 굉장히 큰 반일 교육을 시키거든요. 네네. 그 저는 대사님이 이제 미국 다음으로 일본이라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이 미국보다 더 미웠거든요. 교과서에서 얘기할 때도. 그리고 그 영화도 일본 놈들이 너무나도 악랄하게 놀았더라고요. 막 구더기를 막 강제로 먹이고 오빠시라는 순사는 그냥 계속 해처리로 때리고 막 강제 노동시키고 이런 거. 좀 지금 생각해보면 연령대가 시청 연령이 우리는 아니에요. 근데 어린아이들도 다 보게 했거든요. 그 잔인한 영화를. 그런 걸 보고 이제 어린 마음에도 아, 내가 혹시라도 일본 놈하고 붙으면 내가 이빨이 뽑히는 한이 있더라도 물어 뜯어서라도 죽여야겠다. 네, 일본에 대한 반일 감정을 만드는 반일 전가는 지금도 기억에 생생해요. 일제 놈의 발굽 소리는 도교란다. 막 이러면서 막 눈물 잘잘 흘리면서 우리나 아름다운 우리 강토를 짓밟으면서 막 이러면서 반일 감정이 이름 말할 수가 없어요. 이제 시진핑, 다카이치 아주 살벌한 그 언사들 막 이런 걸 봤어요. 봤는데 이제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뒤에 있는 독수리 형님. 이 독수리는 어디로 날을지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자, 이 독수리 큰형님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그 중일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심판을 찾는데 그 심판을 미국에서 찾고 있어요. 그렇다고 중국이 미국을 예뻐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좋아하는 그런 관계도 아닌데 희한하게 굉장히 좀 흥미로운 사실은요. 시진핑이가 처음으로 트럼프한테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중국은요 전화 잘 안 해요. 받는 것도 잘 안 하긴 하는데 전화는 특별히 안 합니다. 대국이다. 그 2001년도 9.11 사태 때 짱저맨이가 그 미국에다가 전화를 건 이후에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횟수로 한 24년 동안 전화를 먼저 건 적이 없는데 요번 이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트럼프한테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는 보통 이거를 가지고 하나의 중국 원칙이라고 얘기하는데 국제사회에서는 원칙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하나의 중국 정책입니다. 우리가 봤을 땐 정책이고 자기네가 얘기할 때는 원칙이겠죠. 근데 이 원칙을 막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하는 얘기가 그 정책
정책 잘 이해했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카이치 사나이한테 전화를 하는데요. 일본에서는 공식적으로 양자 간의 통화 내용을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트럼프가 지금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오히려 중국에 손을 들어준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겠는가라고 네. 하는데 전화를 해서 얻은 거라고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미국으로부터 이해를 받았다라는 얘기를 들은 것뿐인 것 같아요. 설명을 열심히. 그러니까 그 내용을 이해했다지 거기에 동의한다도 그렇죠. 안 했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우리가 보통 그 외교 관계를 수립했을 때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상대방 국가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이해했다, 존중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acknowledge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여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요. 이게 시진핑 입장에서는 대만 문제로 내가 뭐 전화를 했다. 난 이렇게 어필했다. 좀 얻은 게 있다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일본을 좀 압박한다. 라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트럼프가 다카이치와 이제 통화한 건 뭐냐? 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하고 바로 다음 날 재밌는 건 트럼프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가 통화를 했어요. 그럼 이거 누가 해야 돼? 하루 상관으로 이제 전화 통화를 한 거라 굉장히 흥미로운데 그 사실 자체로도 중국이 의문의 일패를 당한 겁니다. 중국의 어떤 내부의 국내 문제를 갖고 일본이 참전을 했는데 왜 미국과 통화를 해서 도와달라고 시진핑 주석이 전화를 합니까? 그 구도 자체가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불리하죠. 불리하다 보니까 말이 많아지죠. 자 봐라, 미국도 우리 일에 개입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대내적으로 선전하지만 그걸 바라보는 다카이치 총리 쪽 반응은 이래요. 미일 공조를 재확인했다 하고 침묵합니다. 더 길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두 정상 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이치에게 대만 문제로 베이징을 자극하지 말라라고 이른바 훈수를 줬다라는 보도가 나오긴 했는데 저는 이게 한 절반의 사실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미국과 일본 간의 어떤 관계를 이해하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에 있어서 일본에게 냉대하고 중국의 손을 잡을 이유가 없다는 걸 알거든요. 미국과 매우 우방국이고 동맹국인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가 미국이 직접 싸우기 부담스러운데 지금 대리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대신 있다. 싸워주고 있는 입장이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전화를 했을 때 야, 너네 왜 오버하지 마 라고 훈계하는 게 아니라 달랬겠죠. 오케이, 여기까지는 괜찮아. 그런데 더 이상 대만 문제로 자극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이 정도의 뉘앙스를 갖고 사실은 워싱턴 포스트가 중국 편을 들었다라고 이제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어떤 절반의 퍼즐만 갖고 전체 그림을 잘못 보는 거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중국을 자극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일본 쪽에서는 좀 가만히 있었어요? 이게 너무나 뜨거워지니까 그동안 말을 좀 아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이 저렇게 훈수를 뒀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니까 일본도 이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라고 그랬냐면 트럼프가 중국을 도발하지 말라고 조언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하면서 부인을 했어요. 그러면서 일본 내부에서도 트럼프가 너무 안 도와주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이거예요. 지금 미국하고 일본이 만들어내는 외교적인 하모니를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현재 이 상황은 자칫하면 최악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의 전략적 선택이란 말이죠. 최악의 상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의 전략적인 선택은 모호한 부인이 가장 좋은 아닐 때가 많아요. 트럼프는 지금 그래, 중국의 입장 잘 알았어. 내가 뭐 전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까지는 확인해 줄 수 없어라고 모호한 태도를 일관을 했잖아요. 일본은 지금 트럼프가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 하고 부인했단 말이에요. 미국하고 일본이 이것은 사전에 교감이 있어서 모호한 부인을 내세움으로써 최악의 상황을 막으려고 했다. 지금 미국하고 일본이 보이는 그 밀접한 관계에 우리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미국과 일본이 이렇게 더 밀접하게 만든 것은 어쨌든지 간에 지금 중국이 그 둘을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막상 이 라운드 전까지 링 위에서 가장 강력하게 움직였던 선수 한 명이 지금 약간 뜨뜻미지근하단 말이에요. 사실은 중국과 일본 사이 지금 군사 충돌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일본이 링 위에 등장하기 전에 누구였습니까? 미국이 지금 중국하고 독수리 대만 형님. 문제를 가지고 이제 붙고 있었잖아요. 근데 반응이 형 지금 시원찮아요.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칼집에서 칼날을 뽑는 순간 그 칼은 더 이상 무섭지가 않아요. 만약에 뽑았는데 30cm, 그러면 몽둥이로 때리면 되는 거고, 만약에 뽑았는데 1m짜리다, 그럼 창으로 대하면 되고, 만약에 뽑았는데 한 3m 되는 칼이다 그러면 그때 뭐 활을 쏘든지 뭘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통 좌기애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중국 고전에서 나온 얘기인데 칼집을 드러내는 순간
이제 의미가 없다는 거죠. 칼 날만 보여줬을 때 가장 두렵다라는 건데. 에이스 카드는 덮어놓는 네, 거다. 그럼 미국이 지금 진짜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올해 얼마 전에 통과한 법이 있습니다. 이게 대만 보장 이행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2022년도에 통과된 법안이 보장법이거든요. 이건 대만이 위기에 상했을 때 무기도 팔아야 되고 국제적인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있게끔 미국이 도와야 된다라는 거였었는데 이게 법으로 존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이 실천적으로 그거를 실행을 해야 된다 해서 나온 법이 올해 나온 대만 보장 이행법입니다. 여기에 서명한 게 트럼프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트럼프가 과연 뜨뜻미지근할까요? 제가 봤을 때 표면은 뜨뜻미지근한데 밑은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용감이네, 용감. 근데 목적은 하나예요. 중국 견제. 그리고 우리의 상대는 전략적인 경쟁 상대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우리가 표면적으로 말을 안 하고 돌려서 얘기를 했다. 그리고 분명하게 뭐 A냐 B냐라는 걸로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야 이거 좀 미온적인데라고 판단하기에는 그 후속된 여러 가지 조치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 기가 막히네.